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 B, C. 지금 이 시간에는 옆에 우리 이해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마 이해란 박사님은 그 신의 한수 유튜브 방송이나 또 이해란 TV를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이 아마 처음 뵙는 분이 있을 텐데, 우선 그 평양 출신입니다. 아마 이제 평양 출신의 요리 또 전문가시고 이제 교수 활동도 하시고 97년도에 이제 탈북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22년째인가요? 네,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제1호 박사십니다. 이화여대의 식품영양학과로 해서 이제 박사를 받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특별히 모셔서 그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특히 이제 이해란 TV는 11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고요. 오늘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북하신 지가 20년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고향 생각이 좀 나십니까? 고향 생각은 안 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가끔은 나만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잘 사는 게 아닌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은 아니죠. 좀 됐는데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10살 때 고향이 평양인데 10살 때 출신 성분 때문에 평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일 오래 산 것은 서울입니다. 예, 제가 가장 오래 산 것은 서울이고, 예, 그래서 고향에 대한 생각보다는 북한에 계시는 그 주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제2의 북한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걱정 때문에 가끔은 밤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카통일 얘기하시는데 조카통일에 대한 정의가 별로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조카통일, 북한이 핵을 갖고 쳐들어오면 조카통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맞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남북한의 체제 전쟁 70년, 북한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여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사실 북한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통일 전략이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되었느냐? 저희들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무력으로 밀고 내려가서 남조선을 통일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는 게 북한의 통일 전략이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햇볕 정책과 평화 번영 정책으로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북한의 김씨 공산주의 노예 왕조에게 불정적이며 협력적이며 오히려 그쪽 체제를 이렇게 받쳐주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이런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의 통일 전략은 수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되었느냐? 선거를 통해서 남한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세워주면 오히려 이것이 김씨 일가가 이 한국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그 탄핵 훨씬 이전에 북한은 노동신문이라는 매체, 또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메아리, 아리랑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자유우파 진영에게는 여론을 나쁘게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렇게 여론을 나쁘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주사파 종북 세력에게는 좋게 하는 이런 여론 개입, 특히 사이버 해킹, 사이버 댓글 달기,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입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통일하면, 저도 처음에 통일하면
아,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통일 교육장, 수많은 통일 운동, 수많은 통일 캠페인 이런 데 참가해 보니까 이 통일이라는 그 용어는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변질되어 있느냐?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자, 북한을 제대로 상식적으로 바라보자, 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가지게 하는, 자기도 모르게 북한에 대해서 세뇌에 빠지게 하는 이런 통일운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느 대학교에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하여 그 교육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원을 졸업한 탈북자들도 완전히 좌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북한의 체제를 용인해주고 북한의 체제를 지켜주면서 북한의 이 체제와 교류 협력을 하는 이런 통일을 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은 말은 우리 민족끼리지만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김일성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조선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력도 바꿨죠. 어떻게 바꿨느냐? 지금 북한은 주체 연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인데 북한은 2019년이 아닙니다. 주체 107년입니다. 지금 김일성이 출생한 날부터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 민족이요, 그자들이 떠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통일운동을 통해서 남한의 적화를 끊임없이 지속해왔다. 이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많이 하느냐? 북한에 많이 갑니다. 북한에 자주 갑니다. 거기에 가서 뭘 합니까? 대접받습니다.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인질이 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통일운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적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잠깐 숨을 좀 쉬시고요. 네. 시간도 좀 고려해야 되니까요. 네. 제가 이제 시간상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북한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과 또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기 위한 그 북한의 어떤 지령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북한 지령에 관한 말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그 질문을 주셔서 제가 잠깐 언급만 하겠는데요. 남남 갈등을 위한 적화통일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남한 내에 이 종북 세력들을 정치 세력화해서 이자들이 국회에 침입하고 사법부, 행정부 이런 모든 그 국가의 기능들을 장악을 해서 여기서 개헌을 하는 것이 적화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화통일의 완성이 되겠죠. 개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과 똑같은 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그 자기들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누리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씨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260석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누구냐?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의 자유보수 우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황교안 대표를 비방 중상하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이 기사를 하루에 2개, 3개씩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기사를 쓰지 않으면 목구멍에 가시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라인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이 6월을 이 체제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그래서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북한의 보위부가 지령을 내렸는데요. 뭐냐? 다시 6월로 이런
구호에 이 시위를 계속 진행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87년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일제시대에 또 6월 60항쟁을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6월에 다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 나오라. 이것이 북한의 노동신문의 지령이자 북한 보위부의 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보게 되면 이 반미 세력들 그리고 이 주사파 세력들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좌파 세력들이 지금 계속 모여들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7월 10일까지 계속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2, 3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시는데 작년 재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을 때 이 뭡니까 그 폭력을 행사했던 그래서 이 가든 그 길을 유턴하게 했던 그 반미 세력들이 지금 서울에 속속 모여들어서 또 대규모 집회를 할 거라고 합니다. 우스운 것은 청와대 앞에 가게 되면 민주노총도 문재인을 하야하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뭐라 그럽니까 은폐를 위한 작전이지 그게 실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김씨 공산주의 노예 왕조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침봉하는 이 세력이 깡굴이 붕괴가 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저 주사파 세력들, 좌파 종북 세력들 이런 사람들만이 남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박사님. 어제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6월이 보통 6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가 모르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할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내년도 4월 15일 총선 아니겠습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가 한국을 방문하느냐 상당히 많이 관심 많습니다. 특히 이제 탈북자이신 우리 교수님 박사님께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느냐 네, 서울 답방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느냐 마느냐는 대한민국의 보수우파가 어떻게 모여서 힘을 보여주느냐에 관계 있습니다. 지금처럼 질이 멸렬해지면 김정은은 마음 놓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보수우파가 똘똘 뭉쳐서 김정은이 내가 서울 땅을 밟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불사의 각오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김정은이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오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사항이지만 김정은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들에게 이용 가치가 아직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패싱하고 있죠. 이번에 시진핑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도 문재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악화시키라고 계속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남한 방문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우파가 자유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김정은에 대해서 대항할 것이냐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전투력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정말 저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저희 자유우파 보수가 똘똘 뭉치면 절대 김정은이가 올 수 없고 또 그게 4.15 총선에서도 승리의 지름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해란 TV 많이 좀 구독하시고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요. 우리 보수의 세길 신의 한수 환경부 시사창고 모든 우리 애국 유파들의 그 방송에 또 좋아요 댓글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란 박사님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다음 또 2시 반에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30초 마무리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운영하는 이해란 TV 요즘에 유튜브에서 뭐 탄압을 받고 있는지 아주 어려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인데요. 저희들은 주로 북한의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이 김정은과 어떤 밀약을 했는지 이것도 어제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올려놓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또 북한의 김정은 공산주의, 저 공권 노예 왕조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다 전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우리는 정말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보수파 자유애국 시민들은 똘똘 뭉쳐서 내년도에 이 더불어민주당, 어쩌면 북한의 노동당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이해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